최영식은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바라봅니다. 76세의 노인이지만 아직 허리는 곱고 눈빛은 또렷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빌라는 그의 삶의 결실이죠. 젊은 시절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한 돈으로 마련한 소중한 재산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구나. 최영식은 잔주름이 깊게 패인 손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립니다. 그 손으로 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작은 건물 하나를 마련했고, 이제는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조용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크지 않은 빌라지만 최영식에게는 자부심이자 노후의 안전망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최영식은 세입자들이 제때 월세를 냈는지 통장을 확인합니다. 4가구 중 3가구는 입금 완료. 2층 202호만 아직이네요. 피식 웃음이 새어나옵니다. 입주한 지 3년이 넘은 젊은 여성인데 매달 꼬박꼬박 며칠씩 늦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예의가 없어. 월세도 제때 안 내고 투덜거리면서도 따로 독촉하지는 않아요. 결국 내니까요. 젊은이들과 대화하는 것도 이제 귀찮아졌습니다. 세입자들과 마주치면 짧게 목례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처음에는 가끔 이야기도 나누고 명절에 음식도 나눴지만 요즘은 그런 정겨움이 사라진 지 오래죠. 오늘은 병원에 가는 날입니다. 최영식은 천천히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섭니다. 다리가 예전 같지 않아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조금 버겁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걸어갑니다. 남에게 패 끼치고 싶지 않아. 이것이 최영식의 철학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자신의 불편함을 잘 말하지 않아요. 아들은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고 딸은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사이지만 그도 괜찮습니다. 자식들이 잘 살면 그걸로 만족하니까요.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기다려 겨우 버스를 탔습니다. 오늘따라 버스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빈자리는 보이지 않고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것도 불안한 나이입니다. 그래도 누군가에게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최영식은 손잡이를 꽉 잡습니다. 병원까지는 약 20분 정도 걸리죠. 그렇게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최영식의 일상은 단조롭지만 평화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가끔 동네 슈퍼에 가서 필요한 것을 사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는 생활입니다. 가끔은 외롭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죠.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합니다. 준비가 안 된 최영식은 중심을 잃고 휘청거립니다. 손잡이를 꽉 잡았지만 노인의 힘으로는 중심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대로 넘어질 것 같은 순간,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누군가의 손이 재빠르게 최영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한 청년이 미소를 지으며 부축해주고 있었죠. 검은 후드티를 입은 젊은 청년은 친절한 눈빛으로 최영식을 바라봅니다. 어디 다친 데 없으세요? 갑자기 버스가 너무 세게 섰네요. 최영식은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노인에게 신경 쓰는 경우가 드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승객들은 대부분 무관심한 표정으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만은 달랐어요. 괜찮네. 고맙네. 최영식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에 낯선 사람에게 받는 친절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작은 배려가 더 크게 다가오는 법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세요? 청년은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며 물었습니다.
최영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젊은이의 자리를 뺏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 앉았어요. 병원에 가는 중이네. 새 정거장만 가면 돼.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내리실 때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최영식은 가만히 청년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스마트폰에 빠져 있을 법한 나이인데 오히려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어쩐지 옛날 사람 같은 정겨움이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청년은 최영식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새 정거장이 금방 지나갔고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청년은 먼저 내려 최영식의 팔을 잡아주었어요. 조심하세요. 버스 계단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최영식은 청년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인간미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말 고맙네, 젊은이.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친절함이 드문데. 청년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인걸요. 병원 안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최영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해. 이제 혼자 갈 수 있어. 청년은 또 한 번 정중하게 인사하고 다시 버스를 타러 갔습니다. 최영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세상에 아직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가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내내 최영식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의사가 혈압약을 처방해주며 주의사항을 말할 때도,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도, 버스에서 만난 청년의 친절한 미소가 계속 떠올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영식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하루를 이렇게 밝게 만들 수 있다니.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희망은 있나 봅니다. 그날 밤 최영식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청년의 밝은 웃음이 떠올랐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며칠 후 최영식은 중요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1층에 살던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를 간다는 소식이었죠. 직장 때문에 급하게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구먼. 최영식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어요. 그동안 부동산을 통해 세입자를 구했기에 오늘도 동네 부동산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늦은 오전 한적한 거리를 걸어가며 최영식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빈 방을 오래 두면 경제적으로 손해이지만 좋은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까다롭게 고르자니 빈 방으로 두는 기간이 길어질 테고 서둘러 결정하자니 문제 있는 세입자가 들어올까 걱정됩니다. 최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부동산 중개인 박미경 씨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중개업을 해왔기에 최영식과도 안면이 있었죠. 1층 세입자가 갑자기 나가게 됐어.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해서 왔네. 박미경은 반가운 듯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마침 요즘 방 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선생님 빌라는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위치도 좋아서 금방 나갈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부동산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을 구하러 왔는데요. 최영식은 그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순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버스에서 자신을 도와줬던 바로 그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청년도 최영식을 알아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라? 버스에서 배웠던 할아버지 아니세요? 박미경은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인 것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두 분이 서로 아시나요? 청년이 밝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며칠 전 버스에서 만났어요. 할아버지께서 넘어질 뻔하셔서 제가 좀 도와드렸거든요. 최영식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고마웠네, 젊은이.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27살이에요. 청년은 공손하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박미경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거 정말 인연인데요. 최 선생님, 김도윤 씨는 방을 구하고 계시고 선생님은 세입자가 필요하시니 딱 맞네요. 도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 집에 방이 나온 건가요? 그렇네. 1층 방이 하나 비었어.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렴한데 깨끗한 곳을 찾고 있었어요. 오래 계신 집주인분이면 더 좋고요. 딱 맞네요. 박미경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빌라는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교통도 편리하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많아요. 월세도 이 동네에서는 꽤 합리적인 편이죠. 최영식은 도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버스에서 본 그대로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죠. 하지만 집주인으로서 신중해야 했습니다.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과연 내 집에서 잘 지낼까? 최영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제멋대로 굴다가 월세도 밀리고 문제를 일으킨다던데 도윤은 최영식의 고민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 직장인이라 수입은 안정적이고 술도 잘 안 마시고 조용히 지내는 편이에요. 깨끗하게 사용할게요. 최영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윤의 진심 어린 말투에서 믿음직한 느낌이 들었지만 오랜 집주인 생활에서 경험한 여러 문제들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세입자들 중에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거나 시끄럽게 지내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계약은 1년으로 하고 보증금은 300만 원의 월세는 35만 원이야. 괜찮겠나?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이 좋네요. 방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최영식과 도윤은 부동산 직원의 안내로 빌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최영식은 도윤을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젊은이의 걸음걸이에서 성실함이 느껴졌어요. 단정한 머리와 깔끔한 옷차림도 호감을 주었습니다. 이전에 살던 집은 왜 나오게 된 건가? 최영식이 문득 물었습니다. 도윤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전 집은 회사와 거리가 좀 멀었어요.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여기가 회사와 지하철로 2정거장 거리라 딱 좋을 것 같아요. 최영식의 빌라에 도착해 1층 방을 살펴봤습니다. 약 6평 남짓한 원룸이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죠. 도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방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네요. 햇빛도 잘 들고 욕실도 깨끗하고. 최영식은 도윤의 반응을 보며 은근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크고 화려한 건물은 아니지만 자신이 정성껏 관리해온 집이니까요. 언제부터 입주할 수 있을까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가능해.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작성하면 되고. 도윤은 활짝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인연이네요. 버스에서 만난 할아버지 집에 살게 될 줄이야. 부동산으로 돌아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도윤은 최영식이 못 보던 사이 부동산 직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집주인 할아버지 성함이 최영식 선생님이세요. 70 중반이신데 이 동네에서 꽤 오래 사셨어요. 무뚝뚝해 보이시지만 실은 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앞으로 함께 지낼 집주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약을 마친 후 최영식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젊은 친구가 성실해 보이니 믿어보지. 그래도 시끄럽게 굴면 바로 주의를 줘야겠어. 일주일 후 도윤은 약속대로 이사를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 간단하게 이사를 마쳤죠. 최영식은 베란다에서 이사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입자와 불필요한 친분을 쌓고 싶지는 않았어요. 단지 집주인과 세입자라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도윤은 이사를 마친 후 최영식의 집 앞에 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사 다 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최영식은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규칙만 잘 지키면 돼. 밤에 시끄럽게 하지 말고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고. 네, 걱정 마세요. 깨끗하게 사용할게요. 처음 며칠 동안 최영식과 도윤은 서로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인사만 나눴습니다. 도윤이 출근할 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면 최영식은 그래 하고 짧게 대답하는 정도였죠. 서로에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아침 빌라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다녀오세요? 최영식은 이 갑작스러운 대화가 어색했습니다. 그래, 아침 산책을 좀 다녀오려고 하네. 최영식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회사 가는 길이에요. 방향이 같으면 같이 걸을까요? 최영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세입자와 친해지면 나중에 월세 독촉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도윤의 밝은 미소를 보니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 버스 정류장까지만.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도로변 꽃들은 화사하게 피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도윤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동네에 오래 사셨어요? 최영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넘게 살았지. 처음엔 이 동네가 다 논밭이었는데 지금은 다 건물로 바뀌었어. 도윤은 감탄했어요. 와, 정말 많은 변화를 보셨겠네요. 저는 이 동네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조용하면서도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최영식은 오랜만에 자신의 동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묘하게 기분 좋았습니다. 도윤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경청했죠.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최영식은 생각보다 대화가 즐거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쪽으로 가볼게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 할아버지. 도윤은 밝게 인사하고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최영식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세입자가 이렇게 예의 바르다니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종종 아침에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만 나누던 것이 점차 일상적인 대화로 발전했어요. 날씨 이야기, 동네 소식, 가끔은 정치 이야기까지. 최영식은 젊은 세대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 신선했고, 도윤은 최영식의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영식이 무거운 쌀 포대를 들고 빌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슈퍼에서 배달을 시키는데 오늘은 주인이 없어서 직접 들고 와야 했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팔에 힘이 빠지려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들어드릴게요. 도윤이 퇴근길에 최영식을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쌀 포대를 가볍게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무거운 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최영식은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도 약간 부끄러웠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도윤의 진심 어린 도움이 고마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도윤은 쌀포대를 부엌까지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할아버지, 전등이 깜빡이네요. 제가 고쳐드릴까요? 최영식은 몇 주 전부터 거실 전등이 깜빡이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수리기사를 부르기는 귀찮아서 그냥 두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고마워. 내가 도구는 가져올게. 도윤은 능숙하게 전등을 고쳤습니다. 전기 관련 일을 한 적이 있다며 간단한 수리는 문제 없다고 했죠. 일을 마친 후 도윤이 말했습니다. 날 추운데 보일러 잘 나오시죠? 안 되면 제가 봐드릴게요. 최영식은 처음으로 세입자에게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계약 관계를 넘어 인간적인 교류가 시작되고 있었죠. 이 녀석 생각보다 신경도 많이 써주고 예의 바르네. 최영식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최영식이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으면 도윤이 돌아와 함께 도왔고,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도윤이 최영식에게 우산을 빌려주기도 했어요. 작은 도움들이 오가면서 서로에 대한 경계심이 허물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영식은 도윤이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문득 걱정이 되었습니다. 젊은이가 제대로 식사를 하고 있을까? 피곤한 얼굴로 돌아오는 모습이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최영식은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몇 가지 반찬을 정성껏 만든 후 작은 반찬통에 담았어요. 그리고 도윤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현관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고 나오자 최영식이 말했습니다. 어제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아침 먹고 가라.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최영식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저한테 이런 걸 해주시다니. 최영식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어차피 나 혼자 먹으려고 했는데 양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거야. 사실은 일부러 도윤의 목까지 생각해서 넉넉히 준비한 것이었지만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감사하게 식사를 했고 맛있다며 연신 칭찬했어요. 최영식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가끔씩 함께 식사를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도윤이 퇴근 후 치킨이나 피자를 사와서 나누어 먹기도 했고, 최영식이 김치를 담글 때는 도윤에게도 한 통을 챙겨주었어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 어느덧 도윤이 이사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최영식에게 도윤은 단순한 세입자를 넘어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최영식은 마당에 쌓인 낙엽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빗자루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으려 했지만 결국 휘청거렸어요. 할아버지. 마침 퇴근해서 돌아오던 도윤이 최영식의 상태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재빨리 최영식을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세요. 최영식은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잠깐 어지러운 것뿐이야. 나이 들면 다 이래. 하지만 도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최영식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은 없으신데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최영식은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병원은 무슨,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 갑자기 어지러움이 오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가까운 병원이면 금방이에요. 최영식은 여전히 병원 가기를 꺼렸습니다. 평생 아프면 참고 견디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불필요한 돈 쓰는 것도 싫었고 남에게 신세 지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정말 괜찮다니까.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고집이야?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더 고집이세요. 잠깐만 진찰받고 오면 되잖아요. 제가 택시 불러올게요. 결국 도윤의 강한 설득에 최영식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택시를 부르고 최영식이 옷을 갈아입도록 도왔어요. 병원으로 가는 동안 도윤은 최영식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동네 의원에 도착해 진료를 받은 결과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일시적인 저혈압과 피로가 원인이라고 진단했어요. 몸이 약해지셨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규칙적인 생활과 영양가 있는 식사가 중요해요.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들른 후 두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최영식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거실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보리차를 내왔어요. 할아버지, 앞으로 몸이 불편하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최영식은 가만히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젊은이의 진심 어린 걱정이 가슴 깊이 전해져 왔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챙겨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최영식은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은 최영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세요. 제가 있잖아요. 최영식의 눈가에 미세한 습기가 맺혔지만 재빨리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남자가 남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날 밤 최영식은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도윤이 가져다 준 약을 먹고 이불을 덮어주는 손길에서 진심 어린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 도윤과 최영식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도윤은 틈틈이 최영식의 건강을 챙겼고 최영식도 도윤을 아들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진 것입니다. 일주일 후 아침 도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최영식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따끈한 도시락이 들려 있었어요. 아침 챙겨 먹어야 일할 힘이 나지. 요즘 너무 말랐더구만. 도윤은 감동한 표정으로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손맛이라 더 특별할 것 같아요. 최영식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살다 보니 누군가를 챙기는 일이 어색했지만 동시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장 가실 거면 저랑 같이 가요. 도윤이 제안했습니다. 제가 짐 들어드릴게요. 최영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 가지. 주말이 되자 두 사람은 동네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최영식이 좋아하는 반찬 가게와 생선 가게를 하나하나 함께 둘러봤어요. 최영식은 오랜 단골인 상인들에게 도윤을 우리 집 세입자가 아닌 우리 도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파는 김치가 동네에서 제일 맛있어. 한번 먹어보렴. 도윤은 최영식이 권하는 음식을 맛보고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할아버지는 맛집을 다 알고 계시는군요. 최영식은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쌓은 자신만의 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기뻤어요. 시장 구경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도윤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식사 제대로 하세요. 너무 라면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최영식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더 라면만 먹지.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네 자주 놀러와서 같이 밥 먹어야겠네요. 그날부터 도윤은 주말마다 최영식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도윤이 간단한 요리를 하기도 했고, 때로는 최영식이 옛날 방식으로 된장찌개를 끓이기도 했어요. 식사 후에는 작은 평상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번은 도윤이 회사 문제로 늦게 귀가했는데 최영식이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밥 먹었나? 국 끓였는데 좀 먹고 가라. 도윤은 감동했습니다.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웠어요. 최영식의 집에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으며 도윤은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가끔 많이 외롭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랑 지내면서 그 외로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최영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사실 그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자식들은 멀리 떨어져 살고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보는 상황에서 도윤의 존재는 그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 녀석 덕분에 요즘 사는 게 좀 덜 외롭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단순히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를 넘어 가족과도 같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도윤은 최영식이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반드시 동행했고, 최영식은 도윤이 야근할 때면 도시락을 싸주었어요. 최영식이 감기에 걸렸을 때 도윤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약을 타다 주었습니다. 도윤이 취업 면접이 있을 때는 최영식이 정성껏 미역국을 끓여 힘을 북돋아 주었고요. 동네 사람들도 이제 두 사람을 볼 때면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 할아버지가 복 받으셨네. 아들 같은 세입자를 만나셔서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도윤이 이사 온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최영식의 빌라 마당에는 낙엽 대신 하얀 눈이 쌓였고 두 사람은 함께 눈을 치우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할아버지, 젊으셨을 때 어땠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도윤의 요청에 최영식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던 모습, 아내와 함께한 행복한 순간들, 어린 자식들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 오래된 앨범을 함께 보며 최영식은 자신의 인생을 도윤에게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되돌아보니 삶이란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에는 그의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 내가 25살 때 공장에서 찍은 사진이야.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꿈이 있었어. 도윤은 진지하게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최영식의 모습은 지금의 자신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꿈 많고 열정 넘치는 청년의 모습이 보였어요. 할아버지도 제 나이 때는 저처럼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겠네요. 최영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도 너 나이 때는 이 동네에서 작은 집 하나 마련하는 게 꿈이었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집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할 사람인 것 같아. 도윤은 최영식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지내며 성공을 줬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봄이 다가오고 빌라 마당에는 작은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식과 도윤은 함께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기로 했어요. 도윤은 인터넷으로 텃밭 가꾸는 법을 찾아보고 최영식은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상추는 이렇게 심는 거야. 내 어머니가 알려주신 방법인데 절대 실패가 없지. 도윤은 최영식의 가르침을 따라 정성스럽게 씨앗을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도시 생활에서 잊고 있던 자연의 감각을 다시 느꼈어요. 최영식은 도윤이 흙에 묻은 손으로 이마를 짚는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윤아, 내 이마에 흙이 묻었어. 도윤도 함께 웃으며 손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서 웃음꽃을 피우며 하루를 보냈어요. 그날 저녁 최영식은 오랜만에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커피 2잔을 들고 최영식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라 최영식은 마당 평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커피 1잔 하세요. 최영식은 반갑게 커피를 받았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저 사실 이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최영식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우리 계약은 1년이잖아. 아직 반년이나 남았는데 벌써 걱정하는 거야? 도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계약이 끝나도 이사 안 가고 계속 여기 머물고 싶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최영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윤의 말은 단순히 방을 계속 빌리고 싶다는 의미를 넘어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도 이 근처고 무엇보다 할아버지와 지내는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소중해요. 제가 타지에서 와서 가족이 그리웠는데 할아버지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셨어요. 최영식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살면서 늘 외로움을 느꼈는데 도윤이 그 외로움을 달래주었으니까요. 너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내 집에서 오래 있어도 좋지. 최영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두 사람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커피를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최영식은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어요. 서로 다른 세대지만 그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도윤은 마당에 빨래를 널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식의 옷과 자신의 옷을 함께 세탁해 널었어요. 최영식은 평상에 앉아 신문을 보며 따뜻한 햇살을 맞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오늘 저녁에 내가 칼국수 끓여줄게.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도윤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 칼국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한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최영식은 도윤에게 삶의 지혜를 나누고 도윤은 최영식에게 활력과 웃음을 가져다 주었어요. 작은 선행이 예상치 못한 인연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버스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없었다면 두 사람은 그저 스쳐 지나갔을 테지만 도윤의 친절한 손길이 최영식의 마음을 열었고 그 인연은 두 사람 모두에게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빌라 마당에는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심은 텃밭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최영식이 처음에 갖고 있던 요즘 젊은 애들은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도윤을 통해 세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빌라는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두 사람의 따뜻한 정이 흐르는 집이 되었습니다. 최영식과 도윤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고 그것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함께 배웠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 만나는 인연들이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버스에서 시작된 작은 선행이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친절함이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